혹시 지금 사람 만나는 게 너무 피곤하신가요? 아니면 관계에서 오는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오늘은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걸쳐 깨달은 고독의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고통과 고독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던 사상가였습니다. 그의 말들은 마치 오랜 친구가 건네는 따뜻한 위로처럼 관계에 지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것입니다. 편안히 누우시거나 앉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보세요. 서두르지 마시고 그저 흘러가는 말들에 마음을 맡기시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교는 우리에게 고독의 비참함과 사회의 고통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한다. 참 깊은 말이지요.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어 하면서도 동시에 그 속에서 지치고 상처받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 같고 사람들 속에 있으면 고통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을 쇼펜하우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말이 너무 비관적으로 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말 속에 담긴 진실과 위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관계도 영원하지 않고 고독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혼자여도 괜찮고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 감정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리듬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어쩌면 지혜로운 나이 들매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근본적 모순을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우화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밤, 고슴도치들은 추위를 이기기 위해 서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려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다시 멀어집니다. 그러면 또 추워집니다. 이 딜레마 속에서 고슴도치들은 적당한 거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상처받고 너무 멀면 외롭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정확한 초상화입니다. 당신이 사람들 속에서 느끼는 그 답답함, 그 가면을 쓴 듯한 느낌, 억지로 웃어야만 하는 그 피로감. 그것은 당신의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 자체가 지닌 본질적인 폭력성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만 가장 사회적인 인간도 고독을 필요로 한다.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모두 혼자만의 시간,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고독이 외로움과는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지만 고독은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정한 자신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혼자만의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번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휴식이지요. 어쩌면 우리는 평생 남들과 어울리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법만 배워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되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홀로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쇼펜하우어의 이 말은 고독이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억지로 떠밀려서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고독.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조용한 방 안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누군가와 연결되지 않아도 내 마음과 조용히 연결되어 있는 시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혼자 계시더라도 그 고요함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타인의 의견은 우리 행복의 온도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입니다. 남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의 행복은 놓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자유로움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남들의 시선이 그렇게 신경 쓰였는데 이제는 내가 좋으면 그만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게 되지요.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진정한 자유, 진정한 자신다움을 찾는 것 말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며 자신을 억누르거나 가면을 쓰는 것은 결코 건강한 삶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에게 솔직해지고 자신의 마음과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오는 해방감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선물입니다. 명예에 대한 관심은 가장 널리 퍼진 어리석음이다. 우리는 종종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성공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머릿속은 당신의 진정한 행복이 거주하기에는 너무나 좁고 초라한 장소라고.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당신의 모습은 실제 당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의 편견과 욕망이 투사된 허상일 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존중해야 할 유일한 평가는 당신 스스로의 평가입니다. 남의 말 한마디에 휘둘려 당신의 소중한 하루를 망치기에는 당신의 남은 생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타인과의 교제에서 최소한의 시간만을 쓰고 나머지는 자신과의 대화에 쓴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임에 가서 당신은 진정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남들 눈치 보며 억지로 맞장구 치고 집에 돌아와서는 후회하십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 시간은 당신의 인생을 갉아먹는 좀벌레와 같은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사교 모임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는 초대를 받으면 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부득이하게 참석해야 할 때도 최소한의 시간만 머물다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괴팍하다, 무례하다 수군거렸지만 쇼펜하우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겼고 그 시간을 타인의 허영에 낭비하는 것을 가장 어리석은 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격은 운명이다. 우리는 각자 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활발하고 어떤 사람은 조용합니다. 어떤 사람은 낙천적이고 어떤 사람은 신중합니다.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고 억지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답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자신의 우울하고 날카로운 기질을 고치려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 기질이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으로 고독을 택했습니다. 고독은 요동치는 기질을 다스리는 가장 평온한 통제 장치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혼자 있으면서 그 열기를 식히고, 근심이 많은 사람은 혼자 있으며 그 걱정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지적인 능력이 높을수록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지적 능력이 낮을수록 떼지어 몰려다니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엘리트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관찰의 결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읽을 책, 생각할 문제, 즐길 음악, 감상할 풍경, 탐구할 주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텅 빈 사람은 혼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나돌며 소음과 자극 속에서 그 공허함을 잊으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진정한 어른의 품격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다. 쇼펜하우어는 매일 같은 길을 걸었지만 매번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제 보았던 나무가 오늘은 다른 빛깔을 띠고 있었고, 어제 지나쳤던 돌멩이가 오늘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타인의 눈이 아닌 자기 자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홀로 있는 그 시간 속에서 비로소 당신은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 그 밖에 남이 불러주는 이름이 아닌 본래의 당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침묵은 논증의 가장 완벽한 형태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적어집니다. 젊을 때는 자신의 생각을 모두 표현하고 싶어 했지만 이제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침묵이 어떤 말보다도 강력합니다. 화가 날 때 소리치는 대신 조용히 있는 것, 슬플 때 울음을 참고 조용히 견디는 것, 이런 것들이 진정한 힘입니다. 말은 때로 오해를 낳고 감정을 자극하기도 하지만 침묵은 상대방과 자신 모두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말보다 행동과 마음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웁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깊은 이해와 신뢰가 침묵 속에서 피어납니다. 현재만이 진실이다. 과거와 미래는 환상이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은 오직 현재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이 순간 여러분은 편안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이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과거의 후회나 아쉬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은 우리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숨 쉬고 느끼고 듣고 있는 이 순간만큼은 어떤 불안도, 어떤 무거움도 놓아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아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깊은지, 자신이 아는 것이 얼마나 작은 부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절망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됩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계속 배우려는 마음을 갖게 되지요. 여러분도 그런 아름다운 겸손함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는 무엇을 무시할 것인가를 아는 것이다.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에 신경 쓰고 모든 것에 반응하려고 하면 마음이 지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할 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능력이 생깁니다. 젊을 때는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고 작은 말에도 상처받았지만 이제는 뭐 그런 일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아는 지혜 말이에요. 이 지혜 덕분에 우리는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진짜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되니까요. 행복의 비결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것을 원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라고 말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 오랜 친구들, 쌓아온 추억들, 경험과 지혜.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보물입니다. 더 얻으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예술은 의지에서 벗어나는 순간적 해방이다. 음악을 듣거나 그림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우리는 일상의 걱정과 고민에서 벗어납니다. 그 순간만큼은 순수한 감상과 느낌 속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들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거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 느끼는 그 평안한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그런 순간 중 하나입니다. 일상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조용히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지요.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건강의 소중함을 말하는 이 명언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슴 깊이 와닿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명예나 돈,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병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산책할 수 있는 것, 맛있는 음식을 편안히 드실 수 있는 것, 밤에 푹 잠들 수 있는 것.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고통은 의식의 유일한 긍정적 요소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깊이 생각해보면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깊이 느끼고 가장 오래 기억하는 것들은 대부분 고통스러웠던 경험들입니다. 그 고통들이 우리를 성장시켰고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고통 없이는 진정한 기쁨도 진정한 감사도 느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어오신 크고 작은 고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들이 여러분을 더 지혜롭고 더 따뜻한 사람으로 만들어줬을 것입니다. 늙는다는 것은 점점 혼자가 되어가는 것이다. 이 말이 슬프게 들릴 수 있지만 부정적인 의미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진정 소중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지요.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길 줄 알게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과도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독도 그런 의미 있는 고독입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얻은 지혜와 함께하는 고독 말이에요. 진정한 친구는 우리의 약점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친구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겉모습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여주는 사람들 말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친구들, 가족들, 이들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소중한 존재일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 이 말을 처음 들을 때는 위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큰 상실이나 아픔을 겪을 때는 말이에요. 하지만 인생을 오래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의 진실을 아실 것입니다. 시간이 상처를 아예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의 의미를 바꿔줍니다. 아픈 기억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대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지혜와 성장이 남게 됩니다. 지금 마음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조급해하지 마세요. 시간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천천히 하루하루 견뎌내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질 것입니다. 현명함은 대부분 체념으로 이루어져 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을 얻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질 수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괜찮다는 것을요. 체념이라고 하면 부정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체념은 포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받아들임이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입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지혜 말이에요. 인생의 의미는 삶 자체에 있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거창한 목적이나 사명이 있어야 의미 있는 삶인 것은 아닙니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끼는 것,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 이 모든 작은 순간들이 바로 인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그렇습니다.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일상이지만 그 안에 무수히 많은 소중한 순간들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은 욕망과 만족 사이를 오가는 진자 운동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또 다른 욕망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패턴입니다. 이 패턴을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욕망을 나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만족을 영원히 지속시키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자신을 너무 괴롭히지 않는 것입니다. 욕망도 만족도 모두 일시적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잃은 것에 의해서만 소유했던 것의 가치를 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사랑받을 때는 그 사랑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잃고 난 후에야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안다면 지금 가진 것들을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다는 것,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많은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지성은 어머니로부터, 의지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는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가진 특성들이 어디서 비롯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성향과 기질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삶의 방식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입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향이라면 그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당신의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의는 인간관계의 기름과 같다. 쇼펜하우어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의는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실감하게 되는 것이 작은 예의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입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안부를 묻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서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행복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적게 가져도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안다면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외부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편안히 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순간입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저 평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행복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모두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 너무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꼭 이기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도 결국 자신이 기분 좋아지기 위해서입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해서지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아끼고 돌보아야 다른 사람도 아끼고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인간다운 일입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 고독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자유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인간은 자유롭기 때문이다.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고독은 고립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고독은 슬픔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고독에 대한 지혜로운 말들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을까요? 이 철학자가 살았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이지만 그의 말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들은 시대가 바뀌어도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피로, 타인의 시선,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인생의 자연스러운 일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인생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바꾸려고 억지로 애쓰지도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도 그런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 속에서 지치고
때로는 혼자 있으면서 외로웠던,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무거웠다면 조금이라도 가벼워졌기를, 외로웠다면 조금이라도 따뜻함을 느꼈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 하루도 여러분만의 소중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건강하게, 평안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현재만이 진실이다라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평안합니다. 당신은 혼자여도 충분히 완전합니다. 아니, 혼자일 때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자발적 고독이야말로 당신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우아한 반란입니다. 썰라타입니다. 감사합니다.